뭐 갑자기 웬 개소리냐고 하시죠? 부부가 하잖아요. 부부 인건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은 분명히 가져가는 매장이에요. 아니 약간 이렇게 좀 노땅이잖아요. 노땅 같은 사람이. 안녕하세요, 민쿡입니다. 요즘에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죠? 저는 지금 초밥다이라고 알아들으실지 모르시겠는데 초밥을 짓는 그 과장을 모집했는데요. 1년째 안 구해주고 있어요. 1년째. 그래서 이제 급여 체계도 좀 바꾸고 홀서빙도 이번에 저희 다시마에 있는 매니저하고 직원이 갑자기 또 그만두게 돼서 사람을 지금 급하게 저희도 지금 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제 곧 만약에 못 구해지면 이제 홀서빙 이제 하러 가야 됩니다.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이 홀서빙 하는 걸 제일 싫어요. 다른 매장 가도 싫고요. 제가 하는 것도 싫어요. 왜냐면 아니 약간 이렇게 좀 노땅이잖아요. 노땅 같은 사람이 막 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너무 친절하게 하면 좋지만 또 친절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매니저와 직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뭐 매니저 거의 7년 넘었고요. 저희 직원도 3년 정도 된 직원이 그만두는데 제가 좀 많이 괴롭혀서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해준 직원들이고 마무리도 잘 해주기로 해서 감사드리죠. 저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그분들은 이제 자기 갈 길 가는 거니까 환영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한 분은 주월 근무로 가신다고 하니까 저희보다 근무 조건이 나은 곳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잘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매니저는 7년 동안 너무 고생해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 매니저 너무 잘했어요. 아깝긴 하지만 가는 사람은 붙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이 가족 식당 하기 제일 좋을 때라는 거죠. 뭐 갑자기 웬 개소리냐고 하시죠? 제가 그전부터 가족 식당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무슨 가족 식당이 제일 장사하기 좋냐고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근데요. 제가 유튜브를 예전에 1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반에 찍던 유튜브 내용과 4, 5년 전에 팟캐스트 하던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도 하는 얘기가 달라진 거죠. 이야기를 번복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번복하는 거 맞아요. 근데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가족의 식당이 왜 제일 좋을 때냐고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요. 급격히 오른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급격히 오른 인건비가 왜 가족 식당 할 때 좋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건비가 급격히 올라가니까요. 사람을 잘 안 쓰게 돼요. 사람을 잘 안 쓰면은 뭐가 좋냐? 사람을 안 쓴 대신에 제가 가져가는 수익이 높아진다는 거죠. 가족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서 일하는 식당에 부부가 2명이 일했어요. 한 사람이 빠지고 거기에 아들이 잠깐 와서 도와줘요. 그러면 조금 도와주면 힘들긴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인건비 300만 원이 내 순수익이 돼버리거든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쭈꾸미 폐업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 매장을 오토 매장으로 돌리기 때문에 제가 수익률이 약하지만 부부가 하잖아요. 부부 인건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은 분명히 가져가는 매장이에요. 왜냐면 한 사람이 빠지거나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 계속 매장을 돌리면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장의 어떤 메뉴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인건비를 줄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지금 저희 4인 매장은 부부가 하면 1,000만 원 가져가는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전에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4인 이하 영업장들은 부부가 운영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한 200, 300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왜냐면 1인당 인건비가 그 정도 올라갔으니까. 1인당 인건비가 6, 70만 원 이상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가족이 운영하기 좋은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식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식대가 2년 전만 해도 냉면 한 그릇에 10,000원 그러면은 만원 면이 10,000원 이랬는데 지금은 서울 시내 가면요 칼국수가 12,000원씩이에요. 서울 시내는 점심에 먹으려면 10,000원짜리도 있고 물론 이제 오래된 노포들은 8,000원, 9,000원도 갔지만 이 10,000원, 12,000원짜리 칼국수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식대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설렁탕 14,000원짜리도 있습니다. 12,000원짜리도 있고요. 설렁탕 9,000원 하는 게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 12,000원, 14,000원까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식대를 올려도 고객들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양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방송을 하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식자재 값이 올라간다는 걸 고객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식대를 올려도 그렇게 그전보다 눈치 보거나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 인건비가 올라가니까요, 사람을 잘 안 쓰게 됐어요. 정규직을 잘 안 쓰는 거죠. 직원 채용을 안 하고 자꾸 알바를 쓰게 되고 짧은 알바를 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장기간 할 알바들이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 뭐 우려했던 상황이죠. 우려했던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좋은 조건의 직장에 들어가면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 그리고 저희 업주들도 사람을 선별합니다. 저도 이제 초합에 사람이 잘 안 구해지지만 인건비를 그러니까 급여를 좀 높였어요. 높이고 되게 선별해서 지금 뽑고 있어요. 선별해서. 그러니까 이게 급여를 높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도 좀 있어야 뽑히니까 경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그 급여에 맞춰 온다는 거죠. 그 전보다 확실히 어떤 뭐 사람의 근무 태도 뭐 이런 그 스킬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좀 올라갔다는 건 확실합니다. 직원을 선별해서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게 생긴 거죠. 네 번째로 버리는 식당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웨스턴동 가면요, 진짜 막 문 닫은 가게가 천지예요. 거기에 이제 뭐 임대 조건, 내가 거기를 꼭 들어가야겠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 문 닫았겠지만 계약하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갑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제가 갑이거든요. 갑질하세요. 막 돌아다니면서 뭐 가격 쑤시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좋은 가게를 얻도록 작전을 짜고 실행에 옮기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쭈꾸미를 이렇게 정리하는 와중에 매장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좋은 매장을 하나 얻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식당을 잘 못하시는 분들, 식당 운영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이 이제 식당을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식당을 찾으러 다닐 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금을 준비한 상태에서 오래전부터 찾아다니셔야 돼요. 발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좋은 식당이 생깁니다. 좋은 식당이 내 앞에 딱 나타날 때가 되게 많아요. 저희도 이번에 좀 오랫동안 이걸 찾아다녔는데 제가 원하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서 더 심해질 거예요. 좋은 식당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식당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지금 남들이 식당 하기 너무 어렵다 할 때 오히려 식당에 발을 들이는 거죠. 하지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식당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진짜 좋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자, 다섯 번째는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뭐 완전히 기승을 하고 있죠. 지금 오늘 날짜로 보면은 34만, 뭐 35만 막 이런데, 곧 코로나는 종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줄어들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야외로 나가거나 식당에서 먹는 빈도가 그 전보다 많아질 거예요. 보복 소비 형태를 보일 것 같아요. 외곽으로 많이 나가고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식당을 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좀 봅니다. 물론 한동안은 조금 오픈하기는 어렵겠지만 식당을 잘 구성하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코로나 종식 전부터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서 대박집들이 더 많아졌어요. 저희같이 도심에 있는 식당들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은 곳도 있지만 받지 않은 곳도 있지만 무슨 말하는 거야. 여섯 번째는요, 넘쳐나는 정보죠. 식당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요, 뭐 여기 뭐 자영업자 이야기,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맥형 TV 막 이런 것들도 엄청 교육 과정들도 많고 식당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또 뭐 있더라,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유튜브 그분들 정보를 보면요 너무 잘하세요. 그런 유튜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들, 그런 유튜브들만 봐도 식당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보가 넘쳐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죠. 너무나 정보가 넘쳐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필요해졌어요. 선별하는 건 그거는 뭐 개인적인 거니까 이제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어쨌든 정보가 많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보고 배우면은 장사하기가 그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겠죠. 예전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전엔 딱 하나 책 보고 이제 뭐 교보문고 가서 뭐 음식 장사 잘하는 법 이런 거 책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서적이 이제 필요 없어졌죠.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유튜브에 보면 책도 막 읽어주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넘쳐난 정보가 이제 많아졌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식당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도 식당을 들어가는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어쩌나 위기는 기회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위기와 기회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약점이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많아질수록 뭐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국가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식당 잘하는 사람들은 장사도 잘 되고 혜택도 받아요. 매출이 떨어진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혜택을 못 보신 분들 많지만 혜택을 본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정책이 되게 좋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지원 정책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런 데 들어가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 한번 뒤져보세요. 올해 2025년도에 그 정권이 바뀌면서 아마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지금 식당이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민쿡은 벌써 이제 매장 하나 또 냈잖아요. 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이 생각할 때 위기일 때 오히려 기회가 되고요. 남들이 기회라고 뛰어들면 그때부터 늦은 겁니다, 사실은. 저는 뭔가 식당을 각오가 돼 있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 거죠. 지금이 남들이 다 막 벌벌 떨고 식당 너무 어렵다 이럴 때 뛰어드는 겁니다. 남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시장에 뛰어들면 뭐 할 거예요. 벌써 다 들어와 있는데. 남들이 안 된다고 뛰어드는 그 시장에서 제가 골목대장 되는 거죠. 그 상권에 골목대장이 되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생각해 보시는데 제 말이 타당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건데 저는 사실은 항상 이런 그 어떤 위기가 오거나 안 좋아졌을 때 그때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직 그 다 정리가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리가 뭐 언제 돼요? 맨날 또 이 상황인데 식당은 항상 이 상황이에요. 그 다시마에 메인이 둘이 빠진데도 다른데 매장을 내는 이유는 그 메인이 둘이 채워진다고 제가 어떤 상황이 바뀌진 않습니다. 제 와이프가 그러죠. 아니 그렇게 메인 팀장이 빠지고 거기 또 밑에 있던 직원이 같이 빠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너무 무리해서 하냐. 그런데 저는 무리가 아니라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왔고 그전에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더니 식당에 안정이라는 건 원래 없습니다. 항상 사람이 빠지고 부족하고 아니면 조금만 사람 채용되면 넘쳐나고 막 항상 이랬어요. 정말 우리 식당은 안정됐어 이런 적이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위기일 때 한번 그 틈새를 노려보세요. 저는 그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민쿡의 목장 목사의 구독,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요. 식당 성공의 가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쿡입니다. 네이버에서 식당 성공의 카페를 검색하시고 가입하시면 외식업에 필요한 더 많은 정보와 솔루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식당 성공회는 식당인들만의 솔루션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커뮤니티로서 내 식당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속적인 정보 업로드와 많은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꼭 잊지 마시고 가입하셔서 성공하는 식당, 행복한 식당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